일부 달콤했던 신혼. 여보, 오늘도 너무 피곤해.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에 수업 준비까지. 수진이 퇴근 후 소파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태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내 곁으로 다가왔다. 그래도 오늘은 해야지. 벌써 이틀이나 지났잖아. 당신 우리 결혼한 지 이제 6개월밖에 안 되는데 매일 이럴 순 없어요. 태우는 신혼여행 때부터 남달랐다. 다른 부부들이 관광을 다니는 동안 그들은 호텔에만 머물렀다. 수지는 처음엔 이것도 사랑의 표현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란 걸 깨달았다. 어느 날 태우는 특별한 제안을 했다. 여보, 우리 사랑할 때마다 이 병에 500원짜리 동전을 넣어보자. 나중에 가득 차면 그걸로 여행 가는 거야. 수지는 헛웃음이 났다. 이 속도면 한 달도 안 돼서 가득 찰 것 같았다. 이부 견딜 수 없는 일상. 수진의 고통은 날로 심해졌다. 새벽에 출근 준비를 하는데도, 퇴근 후 지쳐 돌아와도, 주말에 집안일로 피곤해도 태우는 시도 때도 없이 요구했다. 당신, 나도 사람이에요. 그렇게 기계처럼 매일 할 수는 없어요. 그게 뭐가 힘들다는 거야? 부부 사이에 당연한 거 아니야? 결국 수지는 병원을 찾았다. 방광염 진단을 받았다. 당분간은 부부관계를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적어도 몇 주는 쉴 수 있겠구나. 하지만 태우의 반응은 달랐다. 진짜야? 그럼 빨리 낱개보약 먹어야겠네. 장어도 사올까?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병원 진단서까지 받아왔는데도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이 원망스러웠다. 3부 수진의 작전. 수지는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했다. 한의원에 가서 남편의 정력을 떨어뜨리는 약을 지어달라고 했다. 정력에 좋은 건 다 빼주시고 정력을 감퇴시키는 것들로만 약을 지어주실 수 없나요? 한의사는 난색을 표했지만 수진의 간절함에 약을 지어줬다. 말씀하신 대로 좀 세게 지어드리긴 했습니다만 혹시라도 너무 성욕이 감퇴된다 싶으면 복용을 중지하셔야 합니다. 수지는 그 약을 보약이라며 태우에게 먹였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태우는 여전히 건강했고 여전히 집요했다. 식단도 바꿔봤다. 정력에 좋다는 음식은 모두 빼고 웰빙 식단이라며 채소 위주로 차렸다. 저녁엔 맥주에 수면제를 몰래 타기까지 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4부 또 다른 여자. 그러던 어느 날 수지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태우가 란제리 매장에서 한 여자와 나오는 모습을 본 것이다. 당신, 이게 뭐예요? 수진이 추궁하자 태우는 뻔뻔하게 말했다. 당신이 안 해주니까 어쩔 수 없잖아. 남자가 어떻게 참고 살아? 그래서 바람을 피운 거예요. 바람? 이건 바람이 아니야. 생리적인 해결일 뿐이라고. 당신한테는 여전히 사랑이 있어. 수지는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날로 이혼 소송을 준비했다. 5부 법정에 서다. 가정법원 이혼 조정 기일. 판사가 태우에게 물었다. 남편분, 부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부부관계를 요구하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판사님. 하지만 부부 사이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 잘못이 뭡니까? 판사는 한숨을 쉬었다. 배우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관계를 요구하는 것, 그것도 일종의 성폭력입니다. 성폭력이요? 제 아내한테요? 법정은 술렁였다. 태우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판사님, 저도 처음엔 이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전 당신 눈에 사람이 아니라 그냥 도구였어요. 아이 엄마이기 이전에, 아내이기 이전에 그저 당신 욕구를 채워주는 대상이었다고요. 태우의 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아니, 며느리가 남편 뒷바라지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소리예요? 요즘 젊은 것들은 참. 판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조용히 하십시오.
강태우 씨, 당신은 부인의 고민이 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인을 한 인간으로 존중한 적이 있습니까? 태우는 입을 다물었다. 육부 사주 후 판사는 말했다. 두 분께 사주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 부부 상담을 받으시고 진지하게 서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두 분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최선인지 심사숙고해 보십시오. 법정을 나서는 수진의 뒤를 태우가 따라갔다. 수진아, 이제 와서 뭐라고 하실 건데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 태우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것이다. 당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 욕구만 채우고 있었구나.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어. 수진도 눈물을 흘렸다. 전 당신이 나를 사람으로 봐주길 바랐어요. 그저 사랑하는 아내로 존중받는 한 인간으로요. 에필로그 사주 후 법정. 판사가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동안 상담은 잘 받으셨습니까? 태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네, 판사님. 상담을 받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아내를 한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수진이 태우의 손을 잡았다. 저희 다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 보려고요. 판사는 미소를 지었다. 부부란 서로의 욕구만 채우는 관계가 아닙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동반자입니다. 사랑에는 절제와 존중이 필요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두 분이 진정한 부부가 되길 바랍니다. 교훈. 사랑은 일방적인 욕구 충족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라 해도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한 인간으로 존중하고 그의 마음과 몸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